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론의 해석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물상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홀로 살아갈 경우 삶이 안정이 안 되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명조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도 간결하고 쉽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홀로 살아갈 경우 삶이 안정이 안 되는 명조네요. 네, 신축, 무술, 정축, 갑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 명조에 재는 금이 하나가 있고 재물이죠. 수, 관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관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한다? 무관사주라고 한다. 그러면 무관이라는 것은 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 관은 남자잖아요. 그럼 남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면서 그것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이제 다르게 되겠죠. 자, 저번 주하고 똑같네요. 왜냐하면 정화일간이 물이 없으니까 가로등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가로등과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본인은 가로등과 같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캄캄한 밤에 길을 밝혀서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성지 교직과 인연이 깊다라고 저번 주에도 했어요. 그렇죠? 캄캄한 밤에 남들 다 잘 때 혼자서 딱 켜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하지 않는 일과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이 정화일관들은 남이 잘하지 않는 것, 그런 분야, 하지 않는 분야,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국악을 나타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가로등은 적당한 높이의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태양이 뜨는 낮 시간에는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밤으로 가야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또 가로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 설명한 그러한 점을 지금 설명한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명조를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인호수를 하면 얘가 인호수를 하면 이 신금에 병화가 자라요. 그렇죠? 인호수를 하면 인호술의 천간 병화잖아요. 원래 신금에서 끌어오는데 이게 자라요. 병화는 비견이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비견이죠. 그 다음에 이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관은 관이 없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주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도도적 관념 같은 게 약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가 없으면 수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죠.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인호술 하면 병이 오면 병신합수가 생기죠. 그렇죠? 무토에는 개수가 오죠. 자, 수가 없으니까 수가 오는 자리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정화에는 뭐가 임수가 오죠. 진토에는 신자진이 오죠. 자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가 와요. 이 사주가. 그렇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굉장히 만들어내죠. 그러면 수라는 관이 남자예요. 연상, 동갑, 연하. 그렇죠? 가리지 않고 수가 와요. 이 사주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이 사주의 문제점은. 수가 없는데 무관인데 원국 전체에서 연서 시까지 눈에 안 보이는 수가 관이 끌려온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천천히. 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핵심은 신금이 있다는 얘기는 뿌리 유금이 잘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잘 내려온다. 그렇죠? 이 신금의 뿌리는 유금이에요. 요 유금이 잘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오면 사회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오면 진유금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재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를 보고 나서 재물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예요. 자, 이게 홀로 살아가면 재물의 고통을 받고 부비인연을 지니고 살아갈 경우 재물이 편안한 명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유지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 49세 이후에 예. 크게 재물이 온다. 음. 핵심은 신금에서 병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 눈에 안 보이는 비견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이 있어야 비견을 통제를 하죠. 예. 그렇죠. 예. 배우자가 있어야, 잘 보세요. 예.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임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신자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신자진이 된다는 얘기는 지지가 이 충을 하게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안정을 시키는 방법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음. 배우자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비견을 통제할 수 있고 예. 지지가 안정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배우자궁이 사회축이 되려면 네. 신자진을 해야 되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지지가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본인은 예. 입에서 예. 빛이 나는 형국, 정축, 예. 그렇죠? 예.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에요. 예. 입에 관계되는 교육, 영업과 인연 맺을 경우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지지가 제가 사회축 근무로 재물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또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는 예. 잘 생각해보세요.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는 자갈이 생기면, 그렇죠? 그러면 간목으로 자갈이 생긴 간목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신에서 끌어오는 병화가 있잖아요. 예. 그럼 병정 갈등은 뭐로 가린다? 간목으로 가린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6년, 2007년에 병술 정해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술 정해년에 2006년, 2007년에 예. 병술 정해년에 예. 주식과 인매일 경우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일본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어도 재물이 없어요. 자, 알다시피 병술년에는 예. 병정 갈등을 하죠. 예. 쉽게 설명할게요. 예. 병정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로 올곧지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현시가 이상사의 갈등이 심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잘 안 돼. 저 판단이 잘 안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판단이 안 되는데 주식이 되겠냐고요. 예. 그렇죠? 예. 정해년에는 비견과 다투잖아요. 저 비견이 왔잖아요. 예. 그렇죠? 비견과 다투면서 인신사의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해수를 달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병정 갈등으로 판단이 흐려져요. 예. 그렇죠? 일본하고 인연을 맺잖아요. 그럼 병정 갈등이 더해져요. 음. 그래서 2006, 2007년에는 주식도 안 되고 일본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어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뜬금없이 왜 이런 설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거하고 인연을 맺기가 쉬워요. 운이 그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사회축으로 뿌리 튼튼히 내리고 그럼 간목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신자진 물을 먹으면 간목을 키울 수 있죠. 예. 그럼 간목이 있다는 얘기는 눈에 안 보이는 비견 병화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간목을 논했잖아요. 이게 예. 갑진년에 온 거예요. 제가 신자진에 물을 먹은 간목은 눈에 안 보이는 병정 갈등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때 이제 그 부동산과 인연 맺을 경우 이럴 때 환갑 위에 큰 부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운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대운을 보면 본인이 영업을 할 경우 재물을 모으는 시기이다. 큰 재물을 만질 수는 있지만 본인의 재물은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수라는 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면 보세요. 이민대운에 임수관이 왔어요. 인호수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원고 설명할 때 인호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병화가 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병정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병정 갈등을 가려면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은 조직생활이에요. 그렇죠? 조직생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는 본인이 영업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임수라는 조직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직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금융경영 경제를 유통시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병강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병신 합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요 금이 여기서 노는 거예요. 금이. 요것이 금융경영 경제예요. 이럴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근데 병정 갈등이죠. 근데 간목으로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의 재물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도
제가 아까 미국 무관이고 관이 연서부터 시에까지 와가지고 눈에 한 번 관이 여러 개 와서 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병술 정해년에 제가 주식과 인연 맺지 말라고 그랬죠. 일본과 인연 맺지 말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병술 정해년에 요럴 때는 이제 그 이민대운에 병술 정해년인데 이럴 때는 무관인데 운에서 임수관이 왔잖아요. 대운에서. 그렇죠? 근데 인옷을 병화로 비견과 관을 다툰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데 세운에서 병화가 왔죠. 진짜로. 그 다음에 세운에서 정화가 비견이 왔죠. 요럴 때는 비견과 다투는 게 더 심해져요. 그 원래 무관인데 관이 왔으면 본인이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비견운이 오면 비견과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요럴 때 이제 부부의 문제를 생기기 십상이 하죠.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묘 대운이 되면 이럴 땐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하는 것마다 재물이 된다. 부동산과 인연 맺어 크게 재물을 모은다. 특히 부동산 중에 땅이 재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묘가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 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금 있으니까 뿌리 유가 잘 내려와 가지고 사이축에도 붙고 진유에도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묘가 요 계묘잖아요. 묘가 유를 잘 충해와요. 왜냐면 언제든 내려올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럴 때 잘 충해와요. 충해와 가지고 사이축과 진유골을 만들어요. 입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마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축이 붙었잖아요. 축하고 진이 붙어서 돈이 됐죠. 그렇죠? 부동산 중 땅이 더 재물이 돼요. 자, 단 이럴 때 중국에 관한 사항이나 남자와는 경제적인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나 남자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거는 이제 해수가 따라와서 인신사회를 해요. 지지가 움직여요. 근데 경제적인 거래라는 건 돈이죠. 돈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인신사회가 더욱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중국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남자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부인을 소중히 하라고 그랬죠? 부부인을 소중히 하면 사랑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없는 관이 와가지고 배우자궁이 깨지는 지금 그런 형상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다음 갑진대운을 좀 알아볼까요? 갑진대운은 큰 건축물 지니고 살아간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재물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럴 때는 신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땅에는 재물이 없으니까 인연 맺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고 생각하면 땅을 막 파잖아요. 땅을 파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진수축미 개념이죠. 땅을 파고 또는 인수사의 개념이죠. 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갑진대운을 논하고 있잖아요. 갑진대운을 논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갑진대운에 제가 진축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한다는 땅을 파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진축미가 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간목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축이라고 했어요. 건물을. 만약에 이제 간목이 없으면 제가 신축이란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인사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간목이 왔잖아요. 그렇죠? 간목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원국에 간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운에서 지금 갑진 똑같은 게 왔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간목을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박시성을 지닌 사람과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진은 제가 진유금으로 재물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박시성이 이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박시성하고 재물에 관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지지가 안정이 안 되고 움직이는 꼴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더욱더 안 됩니다. 그래서 박시성하고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을사대운을 볼 것 같으면 전원 생활을 하면 편해요. 자, 을사대운에는 보시면 알다시피 을이라는 것은 여기 금이 약하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을 잘 끌어와요. 경금의 뿌리는 뭐다? 신금이다. 그럼 제가 진시축미는 눈에 한 번이 인신사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지로 인사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살아가게 되면 편안해요.
대우는 이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총평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은 가로둔 것 같다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39세부터 48세 사이에는 요 사이 이민대운에 제가 인호술 한다고 그랬죠? 인호술 하면은 병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낮 시간이 오는 거죠. 이때는 가로등이 꺼진 형국 같아요. 그러면 가로등이 꺼졌다는 얘기는 가로등 입장에서는 깜깜한 거예요, 대려. 해가 떴으면, 그렇죠? 인생의 캄캄한 길을 가는 형국이죠. 더구나 만약에 이 이민대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민대운에 임목이 인호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호술을 해가지고 병화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병화가 온다는 얘기는 낮 시간이잖아요. 가로등은 낮 시간에는 가로등이 꺼지는 거잖아요. 가로등 입장에서는 깜깜해진 거예요, 대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선생님 정화 가로등이 임수를 자기가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보세요, 정인목을 해버리잖아요. 이것도 꺼진 형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을 쓴다고 그래도 그래요. 이럴 때에는 굉장히 자기가 안 보이죠, 정인목을 하면.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수라는 뭐라고 했어요? 관이고 조직이고 조직의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직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재물만이 본인의 재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06년부터는 아까 2006년 계속 나왔는데 2006년은 병술년이란 말이에요. 병술년에는 병화가 진짜로 병화가 왔죠. 이럴 때는 병신합을 해요. 그래서 병화가 와서 사라지는 형국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지에서 인호술을 해가지고 신금에서 병화가 잘 오는 거하고 실제로 병화가 와가지고 병신 합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 와가지고 이제 병신 합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낮 시간에서 병신하서 묶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 정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어가지고 인호술 하면 뿌리는 살아있죠. 병화의 뿌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2006년부터 병술년부터 희미하지만 가로등이 조금씩 빛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39세부터 48세 사이에는 39세부터 48세가 지금 이민대운을 말해요. 자, 없는 무관사주가 관이 왔어요. 대운에서. 이럴 때는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 형태로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야면 오히려 편안하다. 가정만 소중히 여기면 만사가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무관사주가 운에서 관이 오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했죠. 없는 것을 빌려 썼으면 왔을 때 갚아야 된다. 이럴 때가 위기예요. 원국 여러 곳에서, 더구나 원국이 여러 곳에서 관이 오죠. 이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관이 없었는데 결혼에 살아요. 근데 관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임합을 묻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관에 묶인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갑갑하죠. 본인이 묶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괜히 싫어져요. 괜히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부부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관사주인데 본인은 가로둔 것 같다. 제가 본인은 가로둔 것 같다 누차 설명했는데 가로등은 깨끗할 경우에 더 빛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인연 맺지 않는 게 좋다. 세상 남자를 돌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게 좋다. 정직자처럼 청정하게 살아갈 경우 인연이 편안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관사주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서부터 시까지 모든 자리에서 관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이 이민대운에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위기의 부부예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를 현명하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돌같이 하게 된다.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제목 자체가 뭐예요? 홀로 살아갈 경우 삶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해야 되고 배우자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2007, 2008년이 정의 무자년이에요.
2007, 2008년이 정해 무자년인데 정해년은 천간이로 비견이 왔죠. 예. 천간이로 비견이 왔어요. 근데 해수가 왔잖아요. 이 해수는 가만 보세요. 배우자궁이 사유축을 해야 되는데 해수가 와서 사유축을 배우자궁을 깨트렸죠. 예. 그럼 비견이 왔고 배우자궁이 깨졌어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무자년에는 천간이로 무자년에 천간이로 무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런 개수가 잘 와요. 개수가 잘 오죠. 그러면 개수라는 관이 따라오죠. 지지로 자가 왔잖아요. 자가 와서 신자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해 무자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비년 소중이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계속해서 부비년을 논하냐면 이 사주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이민 대운에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2012년, 2013년이 임진. 자, 임진년에는 천간이로 그 정임한목으로 묶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 진축미 진토가 따라왔어요. 또. 그렇죠? 계사년에는 천간이로 계산한 관이 왔죠. 그러니까 지지로 사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궁이 원래 사유축하는 사가 하나 더 온 거예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도 굉장히 부인년은 수중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 2008년 정해 무자년, 그 다음에 2012, 13년 임진 계사년이 굉장히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근데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 원국을 아까 풀어주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땅이 재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 옥토가 있고 황무지 땅 있잖아요. 남들이 타인에게 쓸모없는 땅이 본인에게 큰 재물이 돼요. 재밌죠? 타인에게 쓸모없는 땅. 근데 본인한테는 큰 재물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비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병화란 말이에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 축이 땅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축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진축미예요. 땅이다. 그렇죠? 그러면 진축미라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진축미로 흔들리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유축, 진유금으로 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비견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 황무지 땅이 본인한테는 재물이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제가 아까 땅에 재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무지 땅, 남들이 봐서는 별볼 요리는 땅, 쓸데없는 땅, 이런 땅을 사면은 본인한테는 크게 돈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병화가 항상 눈에 안 보이는 병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같은 여자랑 보험이나 공동투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이 재밌어요. 자, 보세요. 백화점에 관계된 일하고도 인연이 없어요. 백화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려한 거예요? 아니면 재래시장처럼 검소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이죠. 화려하다는 것은 화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병정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24시간 불을 켜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병화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백화점에 관계된, 백화점 있죠? 이런 쪽에 관계된 사업이나 일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항상 눈에 안 보이는 비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참 재밌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 물상법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죠. 자, 일본도 그러면 인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중국도 제가 지금 지지가 진축미 인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중국에는 에 관한 사항은 인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이 제가 여기가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 진유금. 한 군데에 여러 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돈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사주 가지고 계속해서
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예.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주를 풀면서 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무관사주. 원래 나한테는 관이 없다. 남자가 없다. 그런데 원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안 보이는 관이 온다. 그 얘기는 잘못하면 관에 대해서 복잡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이 안정이 되면 예. 사익수도 만들 수 있고 진유금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재물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안정히 시키면 돈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주는 재물에 걱정이 없으려면은 첫 번째가 관이 안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안정이 돼요. 예.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예. 가정을 굉장히 끔찍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살수록 재물이 편안한 사주예요. 예.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면 삶이 안정이 안 된다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매주 이제 성이 나오는데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예. 자, 여기서는 평생 오씨, 오씨, 예. 조씨, 최씨 예. 성과는 인연이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성들은 다 비견이에요. 비견, 오씨, 조씨는 다 비견으로 가는 상이에요. 최씨는 있잖아요. 예. 이 화토중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화토중탕 가뜩이나 이게 지금 너무 강해서 탈이잖아요. 예. 최씨하고 인연이 맺으면 화토중탕이 또 강해져요. 예. 그래서 오씨, 조씨, 최씨하고는 인연이 없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특히 조심해야 될 남자. 예. 조심해야 될 남자는 신시성이에요. 예. 신시성을 남자랑 경제적인 거래하면 예. 비견의 꼴을 타요. 신금에서 병원 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신시성을 지닌 남자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물상법으로 꾸준하게 해석 방법을 보면서 명리가 깊어져 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통해 물상명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